안녕하세요.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던 마찰 전기에 이어서 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죠? 마찰 전기는 어떻게 생기는 전기이다? 그치? 마찰했을 때 생기는 전기이다. 이 전기인데 왜 이렇게 됐지? 마찰했을 때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 이 마찰 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와는 다르게 흐르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정지에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는 정전기라고 부른다 라고도 했습니다. 마찰 전기와 정전기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배우면서 이제 전기력, 두 가지 전기력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마찰했을 때 어떤 입자가 이동을 해서 각각 어떤 전하가 된다,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마찰했을 때 양전하로 대전된 물체다라고 하면은 얘는 전자를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그치, 양전하니까 전자를 잃은 거겠죠. 전자 잃은 거고, 음전하로 대전된 물체이다라고 하면은 전자를 당연히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이 반대도 성립이 돼요.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되었고,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었다. 이건 이제 1단원의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은 이 말이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이때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엔 얘기하는 거잖아. 1단원이랑 다르게. 물체는 당연히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단위에서 전자에 대한 전기적인 성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체의 기본 단위는 원자이기 때문에 1단원이 왜 2학년 과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겠죠? 오늘은 마찰 전기가 아니라 마찰 없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찰 없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전에 요거 먼저 1번, 2번 먼저 적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방금 말했던 거예요. 정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기는 전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이니까, 그치?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어서 흐르지 않고 물체의 특정 부분에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어떤 성질이 띠게 됐을 때 이 성질이 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정전기입니다. 정지에 있는 전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력에 대해 나옵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 수업 시간에 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화살표를 그려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이런 방향으로 그리니까 너네가 이게 반발력인 줄 알고 헷갈려 하는데, 반발력이란 뜻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의미에서 화살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무시하시고 요 그림을 잘 봅시다. 그림을 제가 넣어왔는데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림. 양전하랑 음전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치, 인력이 작용한다. 조금 더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하면은 정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 즉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이렇게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 플러스도 그렇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마이너스 그렇고, 얘네 둘이는 같이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을 전기적 청력이라고 해요. 전기적 청력. 다른 말로는 반발력이라고도 합니다. 전기적인 청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 거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전하와 전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와 전하. 일단 전자는 실체가 있어 없어? 전자는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는 어떤 입자입니다. 입자. 그래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럼 전하는 뭘까? 전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전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쉬울까? 자, 일단 우리 사람이라는 어떤 몸이 있는 거는 맞죠?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자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실체는 있는데 이 사람의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무게라는 어떤 단위를 만들었어요. 맞죠? 이 몸무게는 이 실제로 있어. 몸무게를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전자는 실체가 있는 입자이지만 전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전하와 전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 또는 전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전기 에너지의 양 할 때 전하량 이런 말을 쓰고요. 맞죠? 전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세요. 사람 몸과 그리고 몸무게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할 것은 마찰하지 않고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찰하지 않는 방법,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가 마찰 전기잖아요. 마찰 전기를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찰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요. 자, 대전체는 이 앞에 시간에 배웠었죠. 대전체 뭡니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죠. 전기를 띠는 물체. 우리가 마찰시켜서 전기를 띠게 된 이 물체를 가까이 한대.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가까이 하면은 음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가 전자라는 입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을 받아서 한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가 많을까? 대전체랑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겠죠. 맞죠?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랑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 이유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먼 쪽으로 이 같은 전하를 보내겠죠. 맞지요?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일단 다 알아야 될 말이지만 특히 요거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요. 도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원자 모형을 이렇게 생겼죠. 여기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리튬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3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찰을 하면은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할 때 사실 쉽게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자 3개 해가지고 이 힘이 굉장히 강해. 플러스 3은 중심에 모여있고 플러스 3짜리가 이 마이너스 1 하나만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맞죠? 원자핵의 관점에서 보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전자들이 쉽게 도망가진 않습니다. 근데 쉽게 도망가는 물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애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전자를 쉽게 내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 대부분 금속이 이런 도체가 됩니다. 금속이 대부분은 도체가 돼요. 그리고 도체 말고도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뉘는데 도체와 그다음에 들어본 적 있겠지.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도체는 전기가 당연히 잘 통하는 거일 것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뭘까? 전기가 반만 통하는 물질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기가 유도된다라는 것은요. 이 금속 물질을 예를 들어보면 금속 물질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그냥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들이 있습니다. 전자. 플러스 있고 전자 있고 대충 이렇게 끌어옵니다. 금속은 내가 말했듯이 금속은 그 한 입자로 존재하지 않죠. 저번에 말한 적 있어. 금속 결합의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비율로 전자랑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충.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원자핵이 많고 전자가 많으면 이 전자들이 노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전자의 이름을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금속 같은 애들은 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막 40몇, 50몇 이렇게 되니까 전자도 50개, 60개 이렇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놀고 있는 전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유전자들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유도 전류 또는 마찰 전기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건데, 반도체는 그냥 무조건 자유전자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반도체는 금속이 반도체가 아니라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실리콘, 규소죠. 그 다음에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반도체로 사용이 됩니다. 뭐 전자를 잃으면 P형 반도체, 전자를 얻으면 N형 반도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의 반도체가 존재하고, 이 반도체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이런 태블릿 같은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맞죠?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은 또 조금 더 찾아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쯤에 쌤이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뭐 여기서 반도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체입니다. 도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자유전자가 많은 이 도체에서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도체는 원래 전하를 띄지 않았지만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이 전자가 이동을 해서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다음에 대전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3번부터는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